네, 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이 당뇨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셔서 오늘은 이제 당뇨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처방받으실 수 있는 당뇨약,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들과 장단점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마 첫 번째로는 약을 시작하기 전에 혈당이 그렇게 높으시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좀 추천을 하실 것 같아요, 의사분이. 요거는 뭐냐 하면은 특히 비만이시거나 아니면 과체중이신 분들에게는 살을 빼시는 거를 권유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뭐 하루에 20분 정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운동하기나 아니면은 건강식단 짜기, 그래서 좀 탄수화물이나 아니면은 뭐 단 음료, 음식, 뭐 예를 들면은 뭐 콜라나 뭐 이런 탄산 음료, 아니면은 뭐 초콜릿, 젤리 등등 뭐 그렇게 단 음식들을 조금 삼가하시고 파이버가 많은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거를 권장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인해서 당뇨약을 시작하시는 단계를 조금 늦출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당뇨약을 여러 가지를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높은 도세지로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좀 줄인다거나 약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일단은 약을 시작하기 전에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의사분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혈당이 너무 높으시거나 아니면은 생활습관 개선을 했는데 조금 그래도 혈당이 좀 높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당뇨약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제 1차 당뇨약이 메포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메포민 같은 경우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은 일단 간에서 당 생성도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에서 당 소비를 잘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당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편이고요. 심장 질환에 걸릴 그런 가능성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체중 감소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드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체중이 이제 감소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혈당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혈당이라는 거는 이제 당뇨이신 분들이 왜 저혈당이 오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혈당 같은 경우는 약 부작용으로 이제 일어나는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요. 당뇨약의 효과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 수치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으로 약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뭐 잘못 복용을 하셨을 시에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의 효과가 몸에서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혈당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메포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메포민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흔하게는 nausea, diarrhea, loss of appetite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소화 기능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제 음식이랑 같이 섭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식후나 아니면 식전 바로 전에 복용을 하시면 이제 이런 부작용을 겪으실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타민 B12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흔히 신경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펜스 앤 니들스, 뭐 손발이 제리제리하고 뭐 그러신 분들은 B12가 조금 낮으신 경우 때 이제 손끝이나 이제 손마디에 이제 좀 제리제리한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메포민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이제 비타민 B12젤을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이제 같이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메포민 다음으로 흔하게 처방되는 약, 2차 당뇨약이라고 해가지고 설포놀유리아라는 이제 그런 분류에 있는 이제 당뇨약이 있는데요. 흔하게 두 가지가 뉴질랜드에는 있습니다. 글리코사이드랑 글리페사이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포민이라는 약이 조금 부족했을 시, 메포민으로는 혈당이 좀 컨트롤이 안 된다 싶으시면 이제 의사분이 설포놀유리아 계열의 당뇨약을 처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포놀유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인슐린을 강제로 분비시켜서 혈당을 내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매우 혈당을 내리는 데는 정말 좋은 약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저혈당에 걸리실 가능성이 좀 커요.
특히 이제 음식이랑 같이 복용을 하지 않으셨을 때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혈당이 올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이랑 같이 섭취하시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혈당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혈당만 이제 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혈당도 고혈당만큼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혈당이 와서 되게 안 좋은 케이스는 쓰러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혈당이 오는 그런 signs and symptoms 이제 이런 거를 좀 알아두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흔한 증상들은 배고픔, 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요. 피곤해지고 어지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뭐 손떨림이라든지 이렇게 뭐 떨림 증상이 있으실 수 있고 식은땀이 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케이스에는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혈당이 오는 것 같다, 좀 저혈당 느낌이 든다 하실 때는 당이 빨리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나 음료를 최대한 빨리 섭취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뭐 캔디라든지 주스도 빨리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으로 주스나 사탕 같은 거를 항상 지니시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솔프놀유레아의 또 하나의 단점은 아주 살짝 체중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과체중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솔프놀유레아 같은 약은 살짝 체중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흔히 사용되는 약은 DPP-4 억제제라는 건데요. 뉴질랜드에서는 빌다글랩틴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갤버스나 아니면은 게어비맷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갤버스 같은 경우는 빌다글랩틴만 있는 그런 약이고요. 게어비맷 같은 경우는 컴비네이션 약이에요. 그래서 빌다글랩틴이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 당뇨약 메포민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컴비네이션 약인데 요것도 지금 되게 많이 처방되고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세요. 이런 약은 언제 쓰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파놀유레아랑 되게 비슷해요. 메포민만 드셨을 때 좀 효과를 덜 보신 분들이 의사분이 빌다글랩틴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갤비맷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갤비맷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두 가지의 약을 이제 따로따로 드시는 것보다 한 가지 약, 컴비네이션 약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을 드실 수 있게끔 만든 약이에요. 그래서 뭐 까먹지도 않고 복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이 갤비맷이라는 약이 지금 되게 핫한 뭐 그런 약인데 이 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몸에서 작용이 되냐면은 인슐린 분비 신호만 주는 약이에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위장 부작용이 그다지 없고요. 그리고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낮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설프놀유레아를 좀 개선돼서 나온 약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나온 그런 당뇨약이고요. 효과는 뭐 그다지 막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메포민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개시켜드릴 네 번째 약은 SGL2 억제제인데요. 자디언스랑 자디아멧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자디언스는 엠파글리플로젠이라고 한 가지 약만 갖고 있는 거고요. 자디아멧 같은 경우는 자디언스의 엠파글리플로젠이랑 매트, 아까 메포민의 매트. 그래서 이거 역시도 컴비네이션 약이에요. 이거는 지금 뜨기 시작하는 당뇨약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거버먼트가 서브시다이즈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약이긴 한데 약은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신장에서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게끔 도와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소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혈압도 살짝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은 특히 이제 다른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기에는 되게 좋은 약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낮은 약이에요.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조금 있습니다, 이 약이.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하게 비뇨기 감염 위험이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방광염이나 지렴 같은 이제 그런 감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 비뇨기에 그런 감염이 생기냐
라고 물으시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까 이 약이 어떻게 작용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이 많이 함유된 소변을 배출시킴으로써 혈당을 내리는 약인데, 박테리아나 뭐 이제 그런 세균들은 당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쟤네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당이 되게 많이 함유된 그런 소변을 자꾸 배출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세균이 막 번식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되게 커지고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약을 시작하시고 중단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꾸 방광염이 자주 걸리신다든지 뭐 지렴이 자꾸 걸리셔가지고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약을 중단하시고 다른 약으로 다시 바꾸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런 그런 감염 같은 게 이 약의 되게 큰 단점이에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약간 이뇨작용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드시지 않으시고 늦은 오후나 저녁에 드실 경우에는 오후 내내 저녁에 자다가 깨실 수가 있어요. 소변이 자꾸 너무 마려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뇨작용이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도 되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권장하는 물 섭취량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소변으로 당도 빼기도 하지만 이제 수분도 같이 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뇨작용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꾸준히 자주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약을 드시고 계시고 있다면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강력한 후보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너무 높거나 이제 아니면은 혈당이 컨트롤이 안 돼서 떨어지질 않는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 last resort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사용되는 그 당뇨약인데, 장점은 이 인슐린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어떤 약보다도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넘버 원탑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완전 높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첫 1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 체중이 증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 매일 주사를 놔야 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바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바늘이 들어가는 것도 좀 무섭고 아프고 이제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처방 받으실 수 있는 당뇨약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당뇨약을 처방을 할 때는 의사분이 알아서 진단을 내리셔서 처방을 하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제 당뇨약 비교, 뭐 장단점, 뭐 어떻게 몸에서 작용되는지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해봤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 뉴질랜드에서 당뇨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다른 질병에 쓰이는 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아래 칸에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유바!